자, 기본 문제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9단원.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와 확률 밀도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상수 k가 구하고 0.5부터 1.5 평균 분산 구해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1, 2죠. 여기가 k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넓이가 1이죠, 여기.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가 1이니까 k 값이 1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5부터 1.5 사이는요, 0.5, 1.5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의 넓이겠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1 대칭이니까요. 1하고 1.5 사이 해서 2배 해도 되고요. 뭐 0.5부터 1 사이 해서 2배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0.5부터 1.5 사이는요. 2분의 1에 0.5 더하기 1 곱하기 1 빼기 0.5라서 뭐 그냥 계산해보면 0.75예요. 여기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0부터 2까지의 x의 fx죠.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는 x제곱의 dx고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dx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라서 뭐 평균은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이요. 분산은 0부터 2까지의 x제곱의 fx의 dx의 평균 제곱하죠. 그러면 얘가 0부터 1까지의 x세제곱의 dx의 1부터 2까지의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의 d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12분의 11, 마이너스 1하면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필기하시고요. 기본 문제 2번입니다.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200만원, 2,500달러, 21만원이고 표준 편차가 10만원, 300달러, 25,000원의 정규 분포를 따를 때 3개국에서 임의로 뽑을 때 신입사원 A, B, C의 월급이 각각 215, 2,800, 23만원일 때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순서로 나타내어라 라는 거잖아요. 정규화하면 됩니다. 정규화. 그래서 첫 번째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은 얼마를 따른대요? 지금 표준 편차가 10만원이죠. 그래서 10만원 분의 10, 하나, 둘, 셋, 넷, 10만원 분의 본인의 월급 215만원 받았죠. 215, 하나, 둘, 셋, 넷 만원에서 평균인 200을 빼줘요. 이렇게 200, 하나, 둘, 셋, 넷 만원 빼주면 얘 2분의 3이거든요. 2분의 3.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애는요. 어떻게 돼요? 300달러에 2,800, 2,500, 그러니까 얘는 1이네요. 세 번째 일본 분은요. 25000, 23000, 21000 하면 이거 5분의 4예요. 5분의 4. 그러면 얘가 다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게 0이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1.5. 얘가 1. 얘가 1보다 작은 5분의 4. 여기에 위치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규화를 하면 이게 0부터 끝까지 다 더하면 뭐 50%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1하고 2가 거의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규화하게 되면 얘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그냥 한 그래프로 표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뭐도 들어갔어? 평균도 들어갔어. 표준편차 들어갔어. 그러면 정규화하는 거야. 유용할 것 같지 않아요? 다 노멀 제로원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노멀 제로원으로 바꿀 거야. 그럼 노멀 제로원이 올리면 되잖아. 그쵸? 근데 정규화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정규화하는 방법이. 표준화하는 방법이 이거 분해 x-m이잖아. 이거에 지금 표준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했더니 얘는 1.5, 1보다 작은 수가 나왔어. 그럼 얘는 노멀 제로 원에 1보다 큰 애, 1보다 작은 애 찍히겠죠. 그럼 얘는 나라에 상관없고 뭐 상관없는 거야. 그냥 이 노멀 제로원을 같이 찍을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이거 비교하려면 한국 따로, 미국 따로, 일본 따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표준 정규화 하면 뭐 할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표준 정규 분포 이 값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훨씬 더 유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일 돈 잘 벌어요? Z1인 한국 애가 제일 잘 벌겠네요. 그래서 Z1, Z2, Z3 순으로 많이 받는다고요. 많이 받는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야. 많이 받는 게 얘보다 얘가 많이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Z1, Z2, Z3는 표준화 했으니까 한국의 사람 중에 몇 등, 미국 사람 중에 몇 등, 일본 사람 중에 몇 등 이렇게 따질 거 아니야. 그죠? 그 등수를 비교한 거야. 이제 이해됐어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적 위치가 어디냐를 묻는 거야.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나라 평균 키가 좀 작죠? 맞아요? 좀 그렇게 한가요? 뭐 참 키가 제일 큰 데가 아마 네덜란드 이런 데일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이런 데는 평균 키가 막 180이 넘거든. 그래서 막 190인 애들도 흔해. 그래서 그럼 거긴 평균 키가 크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좀 작죠.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디 가면 평균 키가 굉장히 작은 부족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상대적인 거니까 그 네덜란드의 키가 한국인 키보다 더 클 수 있어. 더 클 수 있지만 정규 분포에 집어넣어 보면 걔는 그 나라에서는 작은 거야. 걔는 평균보다 작아. 이렇게 찍힐 수 있잖아요. 거긴 평균이 190이야. 근데 네덜란드의 키 180인 애는 평균보다 작잖아. 근데 한국인 평균은 뭐 175야. 그럼 176인 애는요, 평균보다 위에 찍힐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뭐 평균 키가 1m인 데가 있어. 거기에 1m 50인 애는 키가 엄청 클 거야. 상대적으로 찍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어. 자, 기본 문제 3번입니다.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네. Z1이나 Z처럼 Z들이 원래 정규 분포에 뭐 폭이랑 이런 다 저걸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원래 분산이랑 평균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해버리면 평균이 0으로 가고 표준 편차 1로 가요. 분산 1로 간다고요. 모양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요 모양 그대로 나와. 다 같은 모양으로 나와. 거기서 위치만 찍으면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거 다 따로 계산하려면 일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근데 그냥 표준화해버리면 한 번에 찍어버려.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를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니까 2,500달러에다가 1,400원 곱하고 엔화가 지금 900 얼마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 나라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따지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기본 문제 3번입니다.
기본 3번에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2인데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요 정규화 해줘야 되죠. 그래서 1번은요 x가 지금 58이잖아요. 그럼 정규화 어떻게 해주면 돼요? z는 2분의 58-60,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x가 58보다 클 확률은요 z가 뭐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야? z가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은요 0.5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고 p에 0부터 1 사이 값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표에 0하고 1 사이는 값이 얼마라고요? 0.4314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0.5 더하기 0.3413이면 이거 0.8413이잖아요. 그럼 얘는 대략 뭐 표로 넣으면 84.13%인 거예요. 84%가 여기에 다 들어와. 84%가 58점보다 다 높아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놓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지금 1이잖아. 마이너스를 여기다 찍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거든. 여기가 84%.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 16%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 너네 시험 점수만 가지고 얘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판단하기 힘들죠. 맞아요? 얘 60점 받았는데 평균이 30점이야. 60점 전교 1등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면.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뭐와 뭐를 같이 표기해주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표기해주면 얘가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너네 고등학교 점수 평가할 때요. 석차 백분율을 요구하기도 하죠. 석차 백분율 적혀 있거든요. 뭐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적혀 있어. 근데 이렇게 생겼을지 뭐 이렇게 생겼을지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표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정규화하면 어디에 찍히는지 알아. 이 그룹에서 얘가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정규화 한 번만 해보면.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요? 무조건 정규분포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이 과목의 전체적인 목표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할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바꿀 거야. 심지어 아까 뭐도 바꿨어요. 이항 분포도 정규화한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표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다 찾아올 수 있어. 유용하죠? 2번. 그러면 x가 57하고 64 사이요? 이거 정규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57은 z가 2분의 57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1.5. 이거 엄청 낮은 수거든요. 얘는 64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부터 뭐 2까지면 아마 거의 전부 다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5 이거 없잖아. 표에 지금 다 양수밖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1.5나 1.5나 지금 대칭이어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P에 57에 64는 P에 Z가 1.5에서 2 사이 값인데 마이너스 1.5부터 0 값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0부터 1.5랑 같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가.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2까지는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4332, 0.4772 해서 0.9104. 그래서 91%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 안에. 그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3번에 3번이요. x가 59면 정규화 2분의 59 빼기 60 하면 마이너스 0.5죠. 그럼 얘는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x가
59보다 작다고? 그러면 얘는 Z로 바꾸면 마이너스 0.5보다 작은데 이 값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그냥 0.5보다 큰 값이랑 같아, 확률은. 그래서 큰 값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주면 돼요? 절반에서 빼줘. 작은 애를. 그래서 0.5에서 0.1915를 빼주면 0.3085 대략 30% 정도 됩니다. 세개 0.8413이 84.13%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다 더했을 때 1인 거니까 0.1이 80%, 그러니까 0.1이 10%인 거죠. 네. 그래서 뭐만 하면 돼? 정규화만 하면 돼. 저 X가 아니지 않아요? Z, 네, Z, 네, 제가 빨리 쓰다 보니 그랬네요. 정규화하면 Z로, 네, Z. (4번) 빨리 문제 읽어보시고요. 해서 지금 9단원은요, 그냥 정규화만 하시면 끝입니다. 정규화해서 표 읽어서 그냥 덧셈만 하시면 돼요. 뭐 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한번 이해만 하고 나면 뭐 그냥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정규표도 주는데 뭐 계산할 것도 없잖아. (4번) 맞춰봅시다. 자, 기호문제 4번에 고등학교 2학년 500명은 거의 정규 분포를 이루고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4일 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이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요. P가 뭐면 돼? 158하고 164 사이야.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P가 마이너스 1.5와 0. 그래서 얘는 0하고 1.5 사이 비율과 같겠죠. 그래서 얘가 0.4332, 그죠? 그래서 전체가 500명인데 0.4332의 비율이니까 대략 216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X가 158보다 작은 애를 구해. 표준화하면 Z가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애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Z는 1.5보다 큰 애랑 비율이 같죠. 그래서 0.5에서 0.4332를 빼주면 0.0668이고 그죠? 그 다음에 X가 166보다 큰 애는요. 정규화하면 0.5보다 큰 애거든요. 그래서 얘는 0.5에서 0.5보다 작은 애를 뺍니다. 빼면 0.5에서 0.1915를 빼면 0.3085가 나오죠. 그래서 0.3085랑 0.668 더해주면 대략 187명 정도 됩니다. 이게 대략이라서 이게 뭐 188 나오셔도 뭐 맞게 하세요. 저기다가 500 곱하고 여기다 500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0.668이랑 0.3085를 500에 곱하면 이게 대략 150, 이게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얘가 154고 얘가 33.5
0.49, 얘는 154.250 막 이러니까 더해서 반올림 해버리면 한 명 더 늘어날 거고요. 그냥 사람으로 따져가지고 그냥 더하면 또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규화하는 건 이제 이해되셨죠? 정규화만 해버리면 돼. 그리고 정규분포표에서 찾으면 돼. 자, 기본 문제 5번입니다. 같이 바로 봅시다. 고등학교에 평균이 174, 표준 편차가 6인 애를 따라, 그죠? 정규분포를 따른데 176에 6의 제곱을 따르는데 183 이상 중에 60%, 183 미만 중에 10%가 농구에 가입하려고 할 때 임의에 뽑은 학생이 농구에 가입하려고 할 때 183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0하고 1.5는 0.43으로 계산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표준화해보죠. 그래서 x-176을 6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P에 x가 183인 애보다 큰 애를 표준화해주면 얘가 1.5보다 큰 애예요. 그러면 얘는 0.5에서 0하고 1.5 사이에 있는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0.5 마이너스 0.43이니까 0.0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83 이상을 A라고 하고 농구 가입을 뭐 E라고 해보죠. 그러면 P의 E는 P의 A교 E 플러스 P의 A 여집합교 E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0.07에 0.6 더하기 0.93 곱하기 0.1이라서 0.135가 나와요. 그러면 가입했는데 100A일 경우죠. 그래서 P의 2분의 P의 A 교 2죠. 그래서 0.135분의 0.07 곱하기 0.6 하면 45분의 14.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6번이요. 기본 문제 6번은 아예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표준화하게 되면 1번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P의 m-시그마의 x의 m 플러스 시그마죠. 그래서 얘는 x가 m-시그마면 z가 마이너스 1일 거고 x가 m 플러스 시그마면 z가 지금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p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그냥 2배의 0부터 1 사이 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2배의 0.3413이라서 0.682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k 세타 x m 플러스 k 시그마 가 0.97을 만족해야 된다잖아요. 그럼 이거
Z가 이 뭘로 바뀌겠어요? 뻔히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로 가는 거 보이죠? 뭐 정규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2배의 0부터 K까지의 합인데 얘가 0.97이니까 0부터 K까지 0.485가 되는 K를 찾으면 돼요. 이거는 표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K가 2.17이 나와요. 얘는 표 이용해야 돼요. 뭐 이거 암기할 수도 없고 계산도 못 할 거예요. 계산 당연히 못 하겠죠? 원래 그 아까 수식 보셨죠? 뭐라 쓴 거예요? 표 이용. 이 표가 표가 책에 있어요. 정석 책에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7번이요. 대학 입학 시험에 2,000명의 성적 분표가 평균이 450, 편차가 75일 때 정규 분포를 이룰 때 이용해서 600 이상 몇 명, 그리고 320명일 때 합격하기 위해서는 몇 점 받아야 되냐. 이거 너네 수능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어. 이거 가지고 예상 합격 대학들 명단을 주거든. 그래서 거기서 네 점수 보고 네 점수에 딱 맞는 대학이 있고 약간 한 단계 높은 대학의 과가 있고 한 단계 낮은 대학의 과가 있거든. 그래서 한 개는 상향, 하향, 뭐 중간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운 좋으면 상향에도 가고, 그죠? 아니면 나는 다 재수할 거야 이렇게 상상상 집어넣고 떨어져서 재수하는 애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전략을 쓰시죠. 네, 그때 이 계산법을 아시면 대략 몇 명 정도 있지? 뭐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려줍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떡하니 알려줍니다. 기본 7번이요. 그래서 정규 분포가요 450, 75의 제곱을 따른대요. 그래서 정규화하게 되면 x-450을 75로 나누면 된다, 그죠? 그러면 얘는 노말 제로원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600보다 커. 얘는요 정규화하면 z가 2보다 커. 그래서 얘는 0.5에서 0하고 2 사이의 확률을 빼. 0.5에서 0.48 빼면 0.02다, 그죠? 그래서 2,000명 중에 0.02니까 40명이다, 그죠? 40명. 그 다음에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x라고 해보자. 점수라고 하면 P에 이거는 P에 Z에 75 x-450이죠. 그럼 얘가 2000분의 320이니까 0.16이네요. 그래서 0.5 마이너스 P에 0부터 G에 75에 x-450은 0.16이요. 그래서 0하고 z에 75에 x-450이요. 그래서 0.34. 그래서 지금 0.34가 되니까 만족하는 75분의 x-450이 1돼야 돼서 x가 525점이 최소 합격 점수가 나올 거다 라는 걸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 서열을 거의 정하잖아. 그죠? 뭐 어느 대학 무슨 과, 어느 대학 무슨 과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따다다다 정해주잖아요. 근데 위에는 거의 안 바뀌어. 위에는 거의 안 바뀌는데 약간 중간에는 약간 걔가 그죠? 꽤 좀 잘 보는데 그죠? 더 높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포기하고 재수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때문에 밑에서 조금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잘 분석하시면 나중에 대학교 수능 봐서 가실 때 약간 가나다군에 쓰는 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뭐 과고 가시면 수시로 가세요. 무슨 수능이에요. 인비학자. 자, 기본 문제 8번이요. 자, 주사위를 720번 던지는데 1이 나올 횟수 이거 뭐예요?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그죠? 이항분포 n 크면 제가 뭐 따라간다고요? 정규분포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720번 던질 때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고 120, 130 구하고 110보다 클 거 구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뭘 따라요? 이항분포 720에 6분의 1 따르죠. 그러면 평균은 이거 NP잖아요. NP 120 분사는 NPQ 100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르고 2번은요. 그럼 얘 뭐 따라요? 120에 10의 제곱 따라가죠. 그러면 정규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P에 120에 X가 130이 딱 봐도 0이죠. 120에서 기빠질 거니까. 그래서 얘는 P가 0부터 Z가 1 사이 값이죠. 그래서 얘는 0부터 1 사이니까 0.3413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세 번째 110보다 큰 거 구해.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P에 마이너스 1에 0에 P에 0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얘는 P에 0하고 G하고 1하고 0.5죠? 그래서 0.3413 플러스 0.5 하면 0.8413이 되겠네요. 필기하시고요. 자, 기본 문제 9번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40 이상이면 제품 분량 2,500개를 추출해서 57개 이상의 확률로 오른쪽 표준 분포를 이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40 이상이니까 이거 표준화하게 되면 2보다 큰 경우예요. 2보다 큰 경우. 그래서 얘는 0.5 마이너스에 0하고 2 사이니까 0.5 마이너스에 0.48이니까 0.0이요. 그래서 이항분포 뭘 따라요? 2,500개에 0.02를 따르네요. 그러면 이의 y는 2,500 곱하기 0.02 그죠? 곱하면 되니까 50이 평균이고 분사는 2,500 곱하기 0.02 0.98이니까 7의 제곱을 따르죠. 그래서 얘는 50과 7의 제곱의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57보다 클 확률을 정규화하면 1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0.5 마이너스 P가 0하고 1 사이 값이면 0.5 마이너스 0.34니까 0.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0.16.
그래서 뭔가 긴 걸음을 걸어왔지만 결국에는 다 뭘로 바꿀 거야? 표준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면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좋아가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이 끝이에요, 실제로는. 이 책에서는.